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4%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장은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그동안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던 그런 증시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물량 위주로 좀 매도가 쏟아지면서 하락을 좀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넘어서 2550선 정도를 찍고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지금 21선과 이제 증시가 굉장히 이제 갭을 벌리면서 계속 올라가던 와중에 이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1선과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번 꺾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선을 다시 받치면서 증시가 반등을 이어갈 것인지, 혹은 좀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추가적인 하락 세를 이어갈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등폭을 계속 이어가서 V자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금리 인상이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바닥 라인을 지지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승 이후에 하락을 크게 하고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전, 4년 전 정도의 그런 사이클을 지금 다시 시작하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이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지금 또 연일 매도를 이어가면서 코스피에서는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계속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저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은행 쪽에서 지금 많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 네, 여기서는 크게 뭐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부터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9월 옵션 만기일 때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800선은 지켰지만 이제 고점 부근에서, 네, 여기서 이제 계속 횡보를 이어가다가 한번 또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받치면서 추세를 이어가는지, 혹은 이제 좀 더 하락을 시켜서, 네, 700선까지 진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인지, 뭐 그 정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그래왔듯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좀 크게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흐름이라면 이제 쭉쭉 떨어지면서 점점 저점을 아래로 밀어내는 것이 움직임이었지만,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처럼 이제 다시 한번 쭉쭉 떨어뜨리면서 전 저점까지 떨어뜨린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월봉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고요. 이 추세 라인 살리면서 진행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또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이 수급은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수급은 없는 것 같고, 기관 투자자가 좀 더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네, 확실히 지금 이 수급 자체는 계속 매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일단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좀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9월달 옵션 만기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 시장이고요. 지금 채권 수익률이 2.97%입니다. 그동안 이제 좀 잠잠하다가 다시 채권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97%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꽤나 이제 많이 상승해서 다시 3%대로 진입을 했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3%대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만 지금 또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을 보았을 때도 1335원입니다. 일봉으로 5년 내로 보았을 때 지금 최고점까지 밀어붙인 모습이고요.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서 환율이 좀 더 올라갔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좀 더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방향으로 좀 진입이 되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확실히 환율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지금 일단 증시 전체가 좀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자, 일단은 금요일에 그런 상황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00원 하락해서 1.4% 하락했고요. 21,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50원 정도 추가로 하락해서 21,1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390만 주 정도로 전날보다 좀 더 하락을 했고요. 네, 계속해서 1,400만 주가 거래가 실리고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거래량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000원 근처, 21,500원 정도를 저항선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제 이 캔들이 좀 수렴을 하는 구간이었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21선과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횡보를 시키면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조금 하락을 시키면서 21선과 좀 수렴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전에 올라갈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잠깐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리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바로 증가하지 않을 때는 한번 조정을 좀 주면서 한 번씩 조정을 주면서 올리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때 대상승을 할 때 보면은 아주 크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연속적으로 좀 올리는 경향이 있거나 혹은 2, 3일씩 쉬어가면서 바로 그 다음날에 또 급등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줄 세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줄 세우기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줄 세우기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고, 한번 조정을 좀 주면서 찍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21선과 61선이 많이 벌어졌고요. 61선도 위로 들기 시작했고 121선도 이제 21선이 곧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내면서 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눌러있던 그런 눌림목 자리를 돌파를 시키면서 확실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저항선인 지금 이제 21,500원 선을 뚫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량이 좀 더 필요할 거고요. 1,4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이 라인을 뚫고 나간다면 지금 상당히 좋은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4,000원에서 26,000원 정도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가서는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온다면 26,000원 라인을 돌파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박스권에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런 구간, 이런 우리가 이런 저점 구간이 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천천히 그냥 템포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심 구간을 해서 이 아래로 주가가 형성이 되면 매수, 이 위로 형성이 되면 조금 더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목표가는 여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오더라도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는 뭐 괜찮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0만 주 매도, 기관이 3만 3천 주, 외국인이 19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10거래일 연속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보험, 투신 계속해서 매수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21만 주 정도, 21만 9천 주 매도를 좀 하였는데요. 매도 물량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 내일부터 해서 또 매수를 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요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에 대해서 크게 뭐 염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수급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전체가 좀 매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네, 수급도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 모두가 좀 하락을 하였고요. 원전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체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 증시에서 또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지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상태는 아주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힘이 붙어주고 차주에 이제 그 공간을 옆으로 횡보를 더 시킬지 아니면은 좀 더 힘을 붙이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갈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흐름이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한번 보시면 지금 1230만 주에서 1160만 주, 그죠? 또 이제 한 70만 주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610만 주에서 1650만 주 정도에서 꾸준히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50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공매도 잔고 500만 주가 감소를 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을 거고요. 네. 이 공매도 잔고를 급격하게 줄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도 없었고요. 유상증자라든지 뭐 1WR, 뭐 신주인수급 부사채도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대량으로 상환될 만한 이슈는 우리가 보기에는 없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를 쭉쭉 줄어들고 있죠. 네, 공매도 잔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지는 사실 뭐 추측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좀 좋은 상황이다, 좋은 징조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급하게 상환시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상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상환된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걱정되던 이런 공매도 잔고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공격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200만 주 이렇게 감소한 것이 아니고, 네, 500만 주가 꾸준히 지금 감소되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규 공매도 거래가 많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거래도 지금 10만 주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 다음 주에도 계속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공매도 쇼 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지금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주 거래원 중에서는 JP모간 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런 상환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면, 네, 그게 끝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수량은 저는 공매도 이 상환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제
인상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 투자자도 계속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구간에서 한번 전고점까지는 최소한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26,000원을 뚫어 넘는 순간은 3만원 이상까지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느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지금은 좀 시작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글로벌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큰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계속 이런 추세 라인을 이어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네, 다음 주, 그죠, 내일부터 또 어떤 상황을 이어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매도 잔고 말고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체결이 24만 주, 상환이 36만 주였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2,938만 주입니다. 그래서 국매도 잔고뿐만이 아니고 대차 잔고도 같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규 체결량도 최근에 크게 없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국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계속 씨가 마르고 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신규로 이 국매도 잔고를 늘릴 필요가 없다, 늘릴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감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 거래도 보시면 특이한 점은 17일, 18일 이때 이제 아주 크게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융자와 관련된 뭔가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이건 단순히 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늘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공매도 상황과 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국매도 잔고가 네,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방향으로 네, 주가가 올라갈 만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매일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네, 이제는 차트, 뭐 국매도 잔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SMR 프로젝트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10개 이상 참여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SMR 설계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하고 있는 초도 원전의 주기기 제작을 맡았는데요. 그죠? 그래서 거기 미국 아이다호주죠.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 제작을 맡았는데, 그거 이외에도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가 10개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조라고 기자재 수주량이 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10개 이상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조 이상으로 이미 네, 그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최근 2년 동안 미국뿐만이 아니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등에서 신규 SMR 건설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 미국 프로젝트 말고 폴란드 쪽과 루마니아 쪽은 거의 이제 진행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나머지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게 된 이유는 뛰어난 원전 주기기 제작 기술력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캐나다 이렇게 5개국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40여 년 동안 원전 주기기를 제작, 높은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상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 중에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뉴스케일 파워 쪽에 주기기 발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크게 했기 때문에 1,000억 이상 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된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3조 규모의 발주였는데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 3조 규모 발주 이외에도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런 지분 가치가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미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이제 SMR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SMR에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고 이 회사 SMR은 한 원자력 발전소 내에 12대의 원자로 모듈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태양광 등 경직성 전원이 발전될 때는 원전 모듈을 운전하지 않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즉각 발전하는 등 보완이 가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진짜 에너지 말 그대로 에너지 믹스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의 그런 네옴시티에 아마 이 SMR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또 이제 미국 쪽에 그런 SMR 기업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우디 쪽에 SMR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SMR은 경수로 SMR 뉴스케일 파워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될 것 같고요. 당장 네옴시티 발주를 올해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SMR에 대한 발주도 상당히 빠르게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SMR을 이용했을 때 SMR을 이용해서 사우디 쪽에서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돌리면서 그 네옴시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 공급이죠.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SMR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소를 통해서 또 이제 수소 경제로 수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SMR, 그 다음에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거 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우디 시장에서요. 그래서 SMR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예상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SFR이라고 해서 SMR 다음으로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소듐을 이용하는 이제 핵 폐기물이 좀 덜 생산되는 핵 폐기물이 발생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설계 인증을 받지 않았고요. 안정성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한 10년간은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이 대세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작 업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SMR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2035년까지 600조인가요? 시장 규모가 그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라고 했을 때도 2030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시장 성장 규모가 상당히 넓고 아주 크다라는 것이 이번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린 이유가 이 월봉을 말씀드리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던 두산중공업이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고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제가 이 주가를 좀 몇 배 올랐다. 이때는 몇 배 올랐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절대적으로 주가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요때와 요때는 주식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6억 3천만 주고 요때는 아마 1억 주 정도였겠죠. 그래서 한 6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이때에 한 12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위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역량과 요때의 역량은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때는 이제 건설 역량과 원전에 대한 그런 역량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전 역량, 그 다음에 건설 역량은 조금 떨어졌기는 했지만 뭐 수소,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가치가. 그리고 가스터빈까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비전을 보았을 때는, 그리고 미래의 그런 시장 크기를 따졌을 때는 요때보다 요때가 훨씬 가치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 쪽도 지금 두산건설을 매각을 했겠지만 매각을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지분을 48% 정도인가요?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연결고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두산건설을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매각된 것처럼 지금 나갔는데, 아무튼 간에 네, 그런 건설 쪽도 지금 다시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앞으로 그런 사우디발 시장, 중동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장을 통해서 아주 크게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이집트 EPC 시공을 이제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설계와 시공을 둘 다 하죠. 그래서 그 예상 수주 규모가 원래는 이제 6천억 정도였는데 그 이상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번 달 말에, 그죠? 다음 주에는 슬슬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30일까지 간다면 이제 다다음 주까지 가야겠네요. 네. 그래서 그 소식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걸 내용 보시면 친환경 차세대 에너지 날개를 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6.8조고요. 영업이익이 5,198억입니다. 사실 이 영업이익 대부분은 뭐 두산 밥캐 쪽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자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매출 쪽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뭐 두산 인프라쿠아, 그 다음에 두산 메카텍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부에서 지금 확실히 이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4대 산업이라고 해서 4대 성장 사업이죠. 그 성장 사업이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가스터빈은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대형 가스터빈이 김포열 병합발전소에서 지금 검증 중이고요. 그다음에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1위인 지메스 가메사와 이제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형 그런 터빈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곧 그 완도금일 해상풍력 쪽이죠. 그런 대형 시장, 국내 대형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수주 발표가 날 텐데 입찰 발표죠.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MR 시장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뉴스케일 파워와 그렇게 협력을 아주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수주 규모가 7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7조 9천억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일거리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는 이 수주 규모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 수주 규모가 상당히 많다. 근데 현재 받은 수주 이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수주 규모도 상당히 크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4대 성장 사업이 이후에는 매년 최소 5조 이상의 그런 수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이외에도 네, 지금 3D 프린팅, 그 다음에 자원 재순환, 그죠? 리사이클링 시장이죠. 리튬 회수 공정, 그 다음에 기존 소재를 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소재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R&D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제 재무 악화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다시 만든 것 같고요. 네, 아주 좋은 흐름을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맞게 국매도 잔고, 대차 잔고도 계속 상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도 한번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완벽하게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내려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16,000원대, 15,000원대 이런 가격은 이제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는 2만 원 이상에서 웬만해서 주가를 좀 유지하면서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